안녕하세요. 여기는 오리골 아이들입니다. 오늘은 7월 28일입니다. 7월 28일요. 이제 장마가 완전히 물러왔습니다.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만은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한여름에 장마철에 우리가 이 식물을 키우면서 특히 이 난들 개발이나 가지발 선인장 난초는 압니다만 이 분자란 이런 걸 키우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습입니다. 과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과습병은 무름병 겁니다. 과습이 되면요. 무름이 어떠냐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인데 이렇게 물로 완전히 녹아내려 버립니다. 다 썩어 버립니다. 그러면 뭡니까? 하루아침에 모든 이런 식물들이 무너져 버려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과습을 방지해야 됩니다. 과습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? 그 과습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햇볕입니다. 햇볕을 잘 보게 해야 됩니다. 절대로 이렇게 그늘에서 키우는데 밝은 그늘에서 키워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봄, 가을에는 창문가에다가 둬서 이 창문을 닫아서 간접 햇빛을 많이 보게 해줘야 이제 이 개발선인자는 원종, 그 다음에 분자란 이 카틀레아, 그 다음에 또 이 풍랑 같은 경우도 꽃을 잘 피워줍니다. 그러나 이것을 햇빛을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꽃을 분자란요. 계단에다가 햇빛이 도는 계단이라든지 그 실내에다가 거기에다가 몇 년을 둬보십시오. 좀처럼 꽃을 피지 않습니다. 그래서 햇볕. 두 번째는 뭐냐?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물주기를 조심해야 돼. 물주기. 자, 우리 물주기를 할 때 우리 샤워기 가고 막 물을 주기도 합니다. 필요합니다. 이렇게 식물들을 먼지를 씻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그런데 이 물을 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는 물 주는 게 보약 주는 걸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시들었다 물 주고 또 어디 갔다 외출에 갔다 또 물 주고 나가서는 또 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. 이 가보고 또 위에 마르면 또 물 주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. 항상 여기에 파보고 3, 4세제 파보고 이 흙이 간절하게 말라야 됩니다. 지금은 축축하잖아요. 물 주면 안 돼요.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. 날을 정해놓고 물 주는 겁니다. 3일마다, 5일마다, 일주일마다 이렇게 물을 주면은 거의 100% 과습이 옵니다. 과습이 오면 무슨 일이 났냐? 뿌리가 무름병이 걸립니다. 뿌리가 다 물러서 죽어버립니다. 그러면 뭐예요? 다 무너져 버립니다. 그래서 물을 줄 때는 항상 조심해주고 특별히 여름에는 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? 왜냐하면 지금 밖에 보시면은 우리 밖에 보면은 지금 뭐냐 햇볕이 쨍쨍 났습니다. 지금 그렇게 났는데 지금 우리골 한시 실내에 지금 습도가 얼마냐? 습도를 보시기 바랍니다. 몇 프로입니까? 62%입니다. 32도인데 62%예요. 이렇게 높은 데다가 물을 또 주면은요. 이게 습도가 높아가서 마르질 않아요. 흡수가 안 돼요. 여름에는 이 활동을 잘하네요. 그래서 항상 물주기를 조심해야 된다. 너무 마찰을 물 주면.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? 통풍이에요, 통풍. 자, 여기 제가 원래 2월 21일 날 분갈이한 겁니다. 자, 화분을 샀습니다. 화분을 사서 얼마나 건강하고 이렇게 뻣뻣하게 외대를 세워서 건강합니까? 자, 보시면 봅니다. 여기에 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다가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분망 넣어서 안에다가 난석을 깔아가지고 공기층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흙어보면 바짝바짝 잘 마릅니다. 잘 마르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화분 받침대를 물 받침대를 쓰지 마시고 화분 받침대인데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이 구멍이 이 화분으로 바람이 잘 통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식물들이 무름병이 과습이 되지 않으면 무름병이 걸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통기가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물을 줄 때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줄 때는 이런 물조로에다가 이렇게 자 보십시다. 이렇게 화분에다가 자
예를 들겠습니다. 자, 화분 보면은 위에다 막 뿌리지 마시고 여기 화분이면 화분에다가 화분 가로 이렇게 골고루 주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? 자, 보십시다. 물이 밑으로 빠져요. 밑으로 빠진 보이시죠? 이렇게 빠집니다. 빠지고 나면 또 물이 안 새요. 안 흐려요. 그러면 또 한 번 더 줍니다. 이렇게 한 번. 한 번 더 줘요. 왜냐하면은 물을 주면은 똑바로 물이 뿌리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흙을 통해서 물이 밑으로 빠져버립니다. 배수가 잘 되죠. 잘 되는데 그런 물이 잘 가지 않는 곳이고 어떤 물이 이중으로 가요. 그럼 물이 착착 빠집니다. 배수가 잘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물 주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.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으면요.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뿌리가 과습이 됩니다. 과습이 되면은 100% 어떤 병이 오느냐? 무름병이 옵니다. 무름병이 한번 걸리면은 식물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잎은 어떻게 하느냐? 잎은 이런 분무기를 통해 가지고 저녁으로 아침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쫙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이게 좋습니다. 그럼 물을 이렇게 분무기에 물을 품고 있지요.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는 자, 이 거실에 통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. 한여름에는요, 창문을 너무 많이 열지 마시고. 왜냐면 바깥 온도는 지금 34도, 35도로 갑니다. 실내가 지금 32도지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여기에 이런 선풍기를 틀어서 이 난실 안쪽에다가 통풍기 잘 되도록 하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면은 그렇게 이 식물들이 시원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실내에서 베란다 쪽으로 창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으시고, 저는 겨울에 열어놓고 여름에 열어놓습니다. 에어컨 틀어놔도 열어놓습니다. 틀어놓으면은 이쪽으로 선풍기가 이 거실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내줍니다. 불어내주면은 이렇게 시원한 바람 들어가서 저기에 난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건조하게 잘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마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풍기가 지금 돌아가요.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여기에 바람이 잘 부면은 물을 주는 것들이 물이 어떻게 하면 잘 마르게 됩니다. 잘 마르죠. 잘 마릅니다. 잘 마릅니다. 잘 마르는데 바람이 안 통하고 통풍이 안 되면 어떠냐? 바람이 잘 마르질 않아요. 잘 마르지 않아요. 자, 한번 보십시다. 자, 지금 베란다에 있는 선풍기가 지금 돌아갑니다. 자,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면은 이 안에 바람 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? 이 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는 뿌려진 물들이 잘 건조를 잘해요. 그러면은 과습이 되지 않습니다. 우리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햇볕, 그 다음에 물주기, 그 다음에 통기, 그 다음에 통풍. 이 네 가지를 잘 해주면은 여러분 가습에 걸리지 않아요. 특별히 장마철에는요.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요. 꼭 선풍기를 틀어주셔야만이 이 베란다에 난실에 곰팡이 엽히죠. 곰팡이는 가습이라는 겁니다. 여름에 장마철에 이 무더위에요. 지금 습도가 62%, 70% 올라가는 이때 선풍기를 틀어주면요. 여기에 습기가 날아져 나가서 과습이 되지 않습니다. 이 과습으로 오면 무름병이 오는데 이 무름병이 오는 비결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 무더운 날씨 잘 이어서 이런 개발이나 가재발이나 이 분자랑 같은 이런 뿌리 식물들이 건강하게 이 무대에 이어서 우리 가을이나 겨울에 또 내년 봄에 좋은 꽃을 볼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. 행복하세요. 부자 되세요. 여기는 우리굴 아이들입니다.